자, 한 장을 넘기시면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붓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미가다야에서 오비구들에게 처음 수행을 지도할 때 부처님이 나를 앞으로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많은 수행자들은, 불교도들은 모든 행사를 하기 전에 또 갱을 읽기 전에 항상 부처님이 당신을 불러달라고 했던 그 이름을, 명호를 불러드리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수행이나 불교에 관한 한 오리지널, 이걸 창안했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 거룩하신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올바르게 깨치신 분께 머리 숙여 기이합니다. 요 나모 요 말이 머리 숙여 기이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제한테 수행을 지도해 준 족보를 밝혀야 됩니다. 요 책에 대한 족보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을 만들어주고 수행자로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주신 분이 은사법사, 이 말을 줄이면 은법사가 됩니다. 청하 성은 대장로이십니다. 조계종 정계사를 하셨고, 이 정계사라는 말이 조계종에서 스님들이 계를 받죠. 그 계를 받는 걸 전부 관장을 하고 계를 주는 스님이 정계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불교 경전을 볼 수 있도록 문자를 가르쳐 주시고 수행을 가르쳐 주신 분이 법산경일 대장로입니다. 통도사서 정진하셨고, 그리고 동국대학에서 불교대학에서 불교대학 선학과에서 평생을 후학을 지도하시고, 또 동대 재단 이사장, 그리고 대학원 원장 다 역임하시고 지금은 통도사에 와서 정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행을 지도해 줘서 도예들게 지도해 준 우와사와 마테라, 현재 미얀마 마시 선언의 영구 선언장이십니다. 이 세 분의 거룩한 서성들로부터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수행에 관한 이론과 기술이 전수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항상 누구든지 사무실에 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배웠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지 반드시 그 족보를 밝혀놔야 됩니다. 개통을 하면 이 세 분의 수행을 지도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10페이지로 가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논문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 논문에서는 서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제가자들에게 일반용으로 책을 발간할 때는 이 서문을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한 파트는 일장 수행의 발견으로 했고,
다른 한 파트는 7장 수행 활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장은 수행 발견, 우리가 이 책을 쓰게 됐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1장 수행 발견, 2장 수행 체계, 8정도 수행 체계를 말씀했고, 3장 수행 목적, 4장 수행 이론, 5장 수행 기술, 6장 수행 진보, 수행이 처음 시작을 해서 아랑까지 올라가는 전 과정의 로드맵을 제시해 놨습니다. 7장 수행 활용, 이렇게 논문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문을 논문도 7장으로 되어 있나? 그러네요. 논문의 서문하고 결론을 1장하고 7장으로 나누어서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없는 한 차트가 들어있는데 그게 6장 4 수행 진행의 과정, 요 차트는 원래 붓다 수행법에 있었고 논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차트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요 차트만 논문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진도가 안 나가면 꼭 수행 진행 과정 요 차트를 읽어보는데 절대로 외우지 마이소이. 딱 읽어보고 덮어빼 있어요. 붓다 수행법에서는 이게 18장인가 19장인가 그럴 겁니다. 한 장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1장 수행 발견,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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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마시라. 예. 배를 보면 배를 계속 보시고 호흡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호흡으로 기준점을 삼고 기준점을 옮기지 마시죠. 예. 동시에 보이더라도 포커스는 호흡이면 호흡, 배면 배, 내가 설정해놓은 기준점에 포커스로 맞추시죠. 다 보이더라도. 예. 또 궁금하신 거는? 지금까지 배를 보다가 호흡으로 바꾸면 앞으로 계속 호흡으로는 예. 그래 하시면 됩니다. 아차. 그래서 이제 물어보라 하는 겁니다. 이름 붙일 때 아무리 해도 이게 한글로 이름이 리듬이 안 맞아요. 계속 실험을 해봐도.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적에는 아나, 공기가 나올 때는 아빠나. 예. 들숨, 날숨 이렇게 해봐도 리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 요리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것도 배 보는 것처럼 수도 없이 변화가 오니까 예. 이게 그냥 뭐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배 보는 것만큼 변화가 감지되니까 예. 배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치도 안 틀립니다. 예. 단지 기준점만 옮겨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예.
그건 사람이 알아서 할 일,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떤 것도 남한테 강요는 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말씀하실 때도 저한테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꼭 표현을 그렇게 합시다. 어디 가서 지도할 적에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이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도 하지 말자고 우리가 수행하는 건데. 예. 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앉아갖고 코끝에다. 예? 예? 오케이. 코끝에다가 삿띠를 딱 갖다 두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배가 불룩거리는데 이건 신경도 쓰지 마시고 공기가 들어가면 아나, 공기가 나오면 아빠나 이래 하는데 공기를 따라 들어가지는 말라고.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포커스를 맞췄지. 공기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마시라고. 어? 지금까지 배를 봤는데 왜 알았고? 그렇지. 예. 그거 이제 연습을 해야지 지금부터. 예? 지금 전부 호흡으로. 공식으로, 예. 호흡으로. 아나, 아빠나. 이게 배가 일어남이 아니죠. 일어남, 사라짐이었잖아요. 요게 아나, 아빠나로 바뀌는 거죠. 예, 예. 전부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도 연습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코끝에서 공기를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코끝에 딱 포커스만 놔놓고 들어가고 나가는 공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너무너무 쉽다. 네, 똑같이. 예. 망상 들어오면 망상 원위치. 예. 요렇게 해야 오대 가서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책을 안 잡힙니다. 오리지널 붓다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왜 오리지널 경전하고 다릅니까? 할 적에 나라경에 있습니다. 배의 움직임이. 그리 하지만 아니 여기는 너무나 많은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 괜히 궁상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래 하겠습니다. 자, 1장 수행 발견. 왜 수행의 발견 이래 안 합니까? 어짜 빼니까 나가 훨씬 효율적이구만. 수행은 삶의 도구다.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던가요? 성격을 어찌 규정하던가요? 스님, 성격을 어찌 규정하던겨? 우덕,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던가요? 수진, 성격을 어찌 규정하던가요? 예. 성격을, 홍 선생, 성격을 어찌 규정하던가요? 예. 아따. 삶의 기술. 그냥 성격을 뭡니까? 삶의 기술. 요리야 있어요.
성격을 정의할 때. 자, 저 사람은 성격이 지랄가택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성격을 종잡을 수 없어 이럽니까? 자, 우리가 성격이라는 게 뭐죠?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잡을 수 없으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예측이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랄가딱 하잖아요.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도 있죠. 어떤 자극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하고 그 사람을 규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 말 저 말 했지만 어떤 사람한테 탁 이야기를 하면 아이 그 사람은 좀 그래요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탁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탁 있으면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은 매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좀 부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야. 그런데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거는 지 혼자 깨춤을 치나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대응하는 패턴인가요? 자극에 대해서 대응하는 패턴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성격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말은 자극을 처리하는 그 사람의 태도죠. 자극을 처리하는 그 사람의 태도잖아. 이러면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일까? 그렇잖아. 그러면 성격은 삶의 기술입니다. 그럼 간단히 끝나잖아. 대다. 지금 그렇잖아요. 성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은 성격 이론 체계. 성격은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정의해 빈다카이. 그런 걸 잘 안 보셨는가? 몇 년 전에 왜 우리 저 사티 마스터 수업에 성격 이론 한번 했잖아. 그럴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격은 삶의 기술입니다.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기술. 자, 그럼 수행은 삶의 도구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한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 중에 하나겠지. 자, 도구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못 다루는 사람도 있을까요? 똑같아도. 그렇죠?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도구를 다루는 능력을 좀 익혀야 될까요? 그 도구를 다루는 능력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 익히는 게 기술이라. 기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운전을 하는 방법을 익힌다 하지만 운전 기술을 익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다루는 능력을 훈련하는 거지. 그럼 훈련하는 것이 수행이잖아. 훈련하는 게. 그러면 사전적 의미는 도구를 다루는 능력을 기술이라고 한다. 그럼 그 기술은 능숙할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고. 그럼 훈련을 통해 갖고 도구를 다루는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수행이에요. 수행은 훈련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 수행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삶의 도구다. 그 도구를 잘 다루려고 하면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훈련을 수행이라고 하자. 선생님 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는데. 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선생님 내가 일 나면은 카메라에 가가지고 내를 쫓아대이라 카이. 이 잡히죠? 질문은 저거 수업 맞추게 해준다 구이서. 내 요즘 질문이 저거 뭐노? 저거 뭐 화면이 하나밖에 없고 뭐 그 질문 받아주다가 수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다 해놓으시고 저거 편집하고 나서 올리면서 질문 다 받아드릴 테니까.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잖아.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다 해놓으시있어.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저녁에 전부 다 그 질문에 답을 다 하겠습니다. 하문으로 이렇게 써죠. 예. 괜히 썼네. 아니 해일법원이 여기 점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예, 이걸 태권도는 도량이라 하던가요? 도장이라 하던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근육을 훈련할 적에는 도장이라고 읽죠. 그런데 수행은 도량이라고 읽지 않던가요? 아니 왜 똑같이 써놓고 하나는 도장이라고 읽고 하나는 도량이라고 읽을까? 그럼 태권도 도장 이렇게 읽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면 태권도 도장에서는 육체 근육을 강화시키죠. 그러면 수행 도량 이렇게 하죠. 그럼 수행 도량에서는 사띠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훈련 그리고 마음 근육을 강화시킬 때는 수행. 그 훈련과 수행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수행자들은 이걸 다르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똑같은 문화인데 문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문화 영역 안에 문학이라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 놓죠. 그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우리는 좀 특별해 이래 갖고 글로 쓰니까 글로 이제 특별하다 이래 하는데 똑같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 훈련은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야. 이래 갖고 꼭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수행이라는 표현을 쓴다 카이. 그냥 어쨌든 머리에 먹물이 든 사람은 꼭 뭐가 다르다고 표현을 해도 표현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 먹물들의 가장 큰 공통된 특성입니다. 자, 팔정도 수행 체계의 첫 번째 주제 확연무성. 아니 이거 중국의 조사선에서 스님들이 사용하던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처님 수행법에 왜 첫 구절이 확연무성으로 뜬금없이 나옵니까? 내도 써놓고 뜬금없더만.
근데 이걸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죠? 그 확연, 너무나 강하라고 넓어서 무성, 어느 특정한 것만 꼭 꼬집어서 이게 성스러운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좀 더 멋있게 표현을 하면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 A다 B다라고 정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관념의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다. 자연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이 끊임없이 말씀했던 게 뭐죠?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시공간을 통틀어서 우주공간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왜 스님 그걸 그 재행무상 제법무아라고 안 쓰고 꼭 확연무성이라고 씁니까? 좀 멋있으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들 때 여기만 해도 지금 콘텐츠가 하나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연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양자 역학을 끌어오든 뭐 아니면 개통 철학을 끌어오든, 그러면 여기에 학연무성에는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만 있습니까? 요 뒤에 엄청난 스토리텔링도 있습니까? 우리가 늘상 많이 알고 있던 달마와 양무제의 그 유명한 스토리텔링도 요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콘텐츠가 하나도 안 보여도 내 눈에는 이게 콘텐츠가 억수로 많이 나오구만. 지금 콘텐츠를 하나 잡아드린 겁니다. 확연무성이라는 콘텐츠에서 두 개가 지금 나왔죠. 하나는 자연에 정해진 건 없어. 요거 하나만 갖고도 뭐 6개월도 강의하겠구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가지고 온갖 관점을 가지고 강의를 해 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확연무성을 가지고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그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중국의 조사선이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중국의 조사선의 뿌리가 바로 그 스토리텔링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 카이. 자연에 정해진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각자의 마음속 관념으로만 존재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삶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야. 그리고 각자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길을 갈 뿐이라.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해놓은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뭐. 이 옳다고 생각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에게 이익된다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런데 다 못 가나요? 아니 나는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돼. 그런데 100이면 99명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가던가요? 99명은 발목이 접혀가지고 못 가고 한 명이나 두 명 가던가요? 되게 이런저런 요인으로 발목이 접혀서 못 가지 않던가요? 그 못 가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던가요? 남이 지 발목을 잡던가 지가 지 발목을 잡던가. 내 경험으로 보면 본인이 본인 발목을 잡고 있더만. 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던가요?
본인이 본인 발목을 잡는다 요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든가요? 뭔 소리인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길로 못 가는 경우가 내는 보니까 태반이더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 스님 그 옷 멋있습니다. 다 스님들이 요리 입어야 됩니다. 그거 스님들이 그러거든. 그럼 니도 입어봐. 그러면 그럼 은사 스님한테 쫓기나는데 아 우리 신도들이 그 용납을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참을 못하는 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용기가 없는 거야.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그 용기만 있으면 그냥 갚이는 거지 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이름 있는 어른 스님이 큰 스님이라고 하면서 왜 머리를 기르습니까 하고 엄청난 비난을 했죠. 안 하셨나? 다 하더만. 다 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왔을 때 이 땅의 민중들이 느꼈을 그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고 아니 사람이 머리를 깎고 왔는데 저걸 머리 안 기르는다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겠어요. 지금은 스님들이 머리를 기르면 비난을 하겠지.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머리를 깎고 처음 스님이 등장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까. 아 우리 모친도 뭐 스님이 당신이 어려서부터 키운 그 뭐라 합니까? 아버지 동생을 시동생 시동생도 스님이 돼 갖고 있고 당신 아들도 내이가 스님이 돼 있고 또 뭐 예갓집을 해서 조리하면은 전부 스님이 다 연한명 돼 있는데도 이 옷을 입고 가이 밤새도록 담배를 피우더만 하다 별짓을 다 한다고. 남사스러워서 시내를 못 나가겠다 카대야. 아니 삼천포 시내에 내가 이 옷을 입고 온 줄 누가 아노?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뭐 남사스러워 못 나간다고. 그게 지 발목을 지가 딱 잡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길로 못 간다 카이예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스님들이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다 포기를 해봤는지 말씀을 안 하는데 왜 스님은 그 옷에 집착을 하느냐는 거라. 그럼 내는 똑같이 물어보죠. 와 니는 너무 옷에 그리 집착을 하노. 내가 치마를 입고 무구람으로 서든 이 옷을 입고 다니든 와 니는 너무 옷에 그리 집착을 하노. 그게 전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수행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내려놔. 이걸 직접적으로 했던 분이 누구였죠? 신신명. 그렇지. 신신명에서 대감 성찬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문둥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되고 세상 물정을 좀 통달했을 때 세상을 향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기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입니다. 그 말을 불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무명을 타파하고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에는 정해진 게 없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은 흘러갈 뿐이야. 단지 이게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당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즉 당신 마음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야. 그 관념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결정해버리겠죠. 우리가 경험했던 탐심, 진심, 치심, 이게 우리들의 삶을 규정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기억 정보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 이 마음 오염원을 제거하자. 그러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 자기 일에 제대로 집중을 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카이. 그래서 수행처에서 제일 원칙이 뭐냐면 먼저 이야기를 한 사람을 수행이 덜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수행처에 와서 저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하는데 수행에 집중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온다 카이. 상대방의 허물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덜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랬는데요 하는 순간 먼저 이야기한 사람을 나무랍니다. 어른 스님들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뭐라 하겠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관의 기초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자신이 가진 삶의 수준과 가치관 그리고 관점의 기초에서 행동할 뿐이다. 행동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 온갖 소리 내도 뭐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현재 내 삶을 지속시키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지. 현재 내 삶을 지속시키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다. 종교에서, 철학에서, 문학에서, 미학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갖고 이야기를 해본들 밥 두 끼만 굶으면 배고파 죽는다 카이.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미사여구를 가지고 우리 삶을 포장해 보지만 한계풀만 벗겨보면 그 밑에 생존이라는 문제가 탄탄하게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의 희생이 필요하다. 다른 존재를 죽이지 않고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지 않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는 없다 카이. 태양계 밖에는 있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닭을 잡아먹는 거는 살생이고 야채를 먹는 거는 살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은 생명을 안 가지고 있나? 식물도 당연히 생명이 있겠지. 그런데 왜 식물을 죽여서 먹는 거는 살생이 아니고 동물을 죽여서 먹는 거는 살생이노? 그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거는 있겠죠. 소고기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야채 1kg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8배가 더 든다고 합니까? 그리고 소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드는 에너지는 콩을 식물의 25배 정도 더 든다네요. 그러면 소고기 1kg를 묵으면 콩을 25kg를 묵는 거하고 같다카이. 소고기 1kg를 묵을 수 있죠? 없나? 좀 많나? 근데 콩을 사람이 왜 25kg를 한 끼로 묵겠노? 그러니까 인류의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식습관이 육식 위주로 바뀌어가면서 식습관이 탐욕 위주로 바뀌어가면서 지나치게 단백질을 압축해가지고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져 있던 거죠. 내가 그런 차원에서 인류의 환경 문제나 이런 데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육식을 2번 할 걸 1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타당하고 이해가 되지만 단지 육식하느냐 채식하느냐를 가지고 살생이다 아니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도 접근하지 않는 방식이다. 어쨌건 내 삶이 지속이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쪽으로 옮기려고 하죠. 행복한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좀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진단을. 나는 즐거움이 부족해서 좀 괴로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이 괴로움만 제거해 버리면 나는 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진단을 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병원하고 술집의 차이는 뭐던가요? 병원하고 술집은 병원은 즐거움을 주는 데든가요? 괴로움을 제거시켜 주는 데든가요? 병원에 즐거우려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데 병원의 1차적인 목적이 뭐죠? 아픈 거 제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원은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한 거는 그건 네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서 병원에 가면 즐거운 게 별로 없잖아. 그렇더만 가니까 만날 주사 하나 놓고 피나 뺏고 뭐 괴로운 게 없더만. 그런데 술집은요? 술집은 가니까 괴롭던가요? 안 가봤나? 술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해 주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놀이동산 붙어서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짜놨잖아요. 그럼 수행도량은 즐거움을 주는 데인가요? 괴로움을 제거시켜 주는 데인가요? 둘 다. 그럼 둘 다면 즐거움을 주는 경전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느낌은 네. 그런데 삐띠나 이런 환희를 느끼라고 수행을 지도를 하던가요? 그런 건 오면 알아차림하고 오락가락 하던가요? 그걸 즐기라 소리는 안 하잖아. 아니 내는 어디 경전에 글이 돼 있었을까? 여기에 분명히 글이 나온 경전이 있어. 그러니까 즐거우면 집중이 더 잘 된다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즐거움은 집중이 잘 된다고 했는데 산매력이 좋아진다 했잖아. 그럼 포커스가 즐거움이요, 산매력이요? 산매력이구만. 그러니까 즐거움은 좋아진다는 거지. 즐거움은 산매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지. 괴로우면 괴로움의 에너지를 뺏겨갖고 집중력이 약화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제거시켜주는. 자, 그러면 뭐 이 병은 행복으로 가는데 이것도 콘텐츠가 하나 나오잖아요. 행복으로 가는 두 가지 길. 즐거움을 추가시켜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패턴 하나. 괴로움을 제거시켜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패턴 하나. 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 되죠.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뭐. 콘텐츠 만들어 오세요. 그럼 하늘만 쳐다보고 없는데요. 근데 내 이제 한 페이지 나가기도 전에 벌써 콘텐츠가 4-5개가 나오고 막. 어떤 사람들은 뭔가의 접촉을 통해 갖고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짜증날 적에 담배 한 대 딱 피우면은 우리 모치는 흐뭇하더만. 어쨌든 이게 접촉을 해갖고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술도 그런가요? 근데 옛날에 어느 대학 앞에 갔더만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젊은 학생들이 담배로 피우는데 딱 한 생각 나도마요. 그때 내가 20몇 살 때인가? 근데 바로 반성이 되더만. 우리 어머니 담배 피우는 거는 너무너무 멋있더만. 아니 그 젊은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거는 그냥 딱 마치더라 카이. 그래가 돌아서면서 아따 내도 참 완전 꼰대 기질이다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담배가 됐든 뭐가 됐든 접촉을 통해 갖고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접촉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어갖고 벗어나려고 하잖아.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고 벗어나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술에 접촉을 해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로부터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체에서는 주로 어떤 거죠?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을 제거시켜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고 접촉보다는 접촉으로부터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 콘텐츠를 이제 한 번씩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내가 만들 능력도 안 되는데 평가까지 하라. 자, 다음에 이제 재수 한번 보시소이. 그 콘텐츠가 존재론에 기반했는지 아니면 해탈론에 기반했는지 아니면 인식론에 기반했는지.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 수행은 존재론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지 마라. 욕망이나 분노를 없애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욕망이나 분노나 스트레스를 없애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존재론적이잖아.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부처님은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욕망으로부터서 해탈해라 했잖아. 그럼 이게 해탈론이잖아. 이걸 인식론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복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 적에 중요한 관점입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평가할 적에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평가의 기준이. 그럼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평가를 할 적에 평가의 기준이 이겁니다. 존재론이냐 아니냐.
그럼 부처님은 해탈론 아니면 인식론, 존재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괴로움을 제거시키는 쪽. 뭔가에 접촉을 해서 가기보다는 접촉으로부터 벗어나서 가기로. 그러면 해탈론이라고 하면 해탈론의 포인트가 뭐죠? 해탈의 포인트가 벗어나야 되는데 두 가지죠. 물리적 힘을 통해 갖고 벗어나는 것. 두 번째로는 인식을 전환시켜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뭔 소린지. 자, 우리가 사티를 어떻게 평가했죠? 마음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갖고 있는 힘이 1kg라면 사티 탄력성이 1kg 이하야. 그럼 분노의 구속대비잖아. 그러면 분노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프로그램이라면 사티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벗어나니까 그 힘으로 분노의 절대적인 힘도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티 근육이라는 물리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사티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인식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윤회설을 한번 보시죠. 윤회의 사이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윤회설 자체를 폐기처분의 힘으로 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잖아. 이론 자체를 폐기처분의 힘이면 되지. 아, 내가 그거 안 믿어. 안 믿으면 윤회에 구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게 뭔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근데 부처님은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끊임없이 변해. 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인식이 바뀐 거잖아. 그죠? 인식이 바뀌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해탈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물리적 해탈도 있고 인식론적 해탈도 있다. 이래가지고는 뭐 콘텐츠를 만들면 뭐 엄청나게 만들어 나겠구만. 뭐 교양 강좌, 한 강좌 지금 다 만들어 비겠구만. 그러면 이걸 조금만 고민하면 전부 콘텐츠 만들 건데 뭐 맨날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뭐 하늘만 쳐다보고 내 입만 쳐다보고 앉아요.